자, 해보도록 합시다.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죠. 이산. 그렇잖아. 자,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이 전체 표본 공간에 이제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이 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산 수학과 연속 수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산 수학의 대표적인 문제 형태가 수열이야. 다음 수업부터 들어가는. 또한 연속 수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아예 수투 단어는 아예 함수인데, 그지? 그래서 이산 수학은 결국은 끊어지는 수학이야. 1, 2, 3, 4. 꼭 자연수라고 명명하는 게 아니라 정수 단위 이런 것들처럼 끊어지는 거야. 근데 왜 실수 체계로 설명을 안 하냐면은 개수를 다루는 것도 이산 수학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좀 끊어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속 수학은 다르게 연속하는 1과 2 사이에 1 다음 숫자가 있어. 실수책에서 1 다음 숫자는 없어. 그걸 배우는 게 수투에서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이제 미적 시간에 조금 뭐 극한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 근데 수투 들어서 극한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잖아. 그치?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 이런 형태는 그렇게 쫓아가게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왜 함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은 확률 기계를 만들 거야. 근데 내가 표현을 할 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확률 총을 만들게. 총. 여기도 똑같이 확률 총을 만들자는 거야. 총에 뭐가 들어가? 총알이 들어가겠지. 그 총알 한 개 한 개가 끊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생각을 하는 확률 질량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끊어진다고 했잖아. 총알 한 개, 두 개, 세 개 끊어지는 형태야. 그래서 이산 수학에서의 형태의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얘는 끊어지지 않잖아. 총알은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얘는 일반적인 비비탄 총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물총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은 양이 없잖아. 셀 수가 없는 적이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때 결국은 우리가 뭐를 만들자고, 확률을 쏴주는 총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 확률 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총알이나 물을 집어넣을 건데, 첫 번째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총알을 하나하나 끊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딱 하나야. 그냥 이산이라고 하는 형태가 무슨 뜻인가야. 그렇지?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 1이 이산 수학으로 바뀌거든. 예전에도 이산 수학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쌤 다음 교육과정 때 이산 수학은 이름 계속 바뀌어. 뭐 그런 상태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크게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주머니가 있는데 공이 막 여러 개가 있어. 그때 뽑는 그 개수야.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봐. 딱 뭐 검은 공이 3개가 있고 하얀색 공이 5개가 있어서 총 9개의 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럼 이때 공을 몇 개 뽑을 때 무슨 색 공 몇 개의 확률은 뭐예요? 뭐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계산을 해줬어. 됐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물어봐. 그럼 이건 몇 개요? 이건 몇 개요? 이건 몇 개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럼 그거를 아예 만들어버리자.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여기에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 이제까지 중2 과정에서 이 개념이 중요해. 왜 이걸 하는지를 이해하면은 그냥 그렇게 흐름대로 따라가서 연결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생각을 해봐. 확률을 구하는 거 배웠잖아, 우리가. 그죠? 확률을 구하는 개념 배웠잖아. 근데 확률을 구하는 개념을 놓은 상태에서 그 확률을 조금 더 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어차피 다 뭐 물어볼지 모르니까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에이 그냥 넘어봅시다. 하면서 설명할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공간은 끊어지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비비탄총 같은 경우, 이제 비비탄 같은 경우는 물이랑 좀 다르게 질량이 존재를 하고 그냥 하나씩 끊어지잖아. 개수 자체가. 그래서 요때 사용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얘들아,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걸 모르면 문제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야. 그냥 질량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P의 X는 스몰 x 이렇게, 그렇죠? 그때 요 X를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 따라가 볼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함수식이 나면 우리 원래 뭐 하기로 했어?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지. 근데 그때 그래프를 그렸던 이유는 뭐야? 정의역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근데 우리는 자 여기 뭐가 있어? 확률 질량 함수가 있어. 근데 맨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게 뭐야? P가 붙어 있잖아. 우리 지난 시간부터 내냈던 거 PA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P는 지금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옆에 쪽에 설명을 쓱 봤더니 어때? X가 마이너스. 근데 X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번 돌려볼까요? P의 라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일어날 확률인 거야. 됐죠? 근데 그 마이너스 1을 가지고서 x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고, 대입한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k 더하기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안 어렵지? 어려운 거 없었지? 다시 한번 x에 뭐 넣을 거야? 0을 넣을게요. 됐죠?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다시 용어, 확률 변수 x가 0일 때에 일어날 확률이야. 됐죠? 그때 확률은 뭐야? 0을 대입했더니 K고요. 다시 한번 X에다가 이번엔 뭘 대입할 거야? 1을 대입을 할게요. 됐지? 3 대입하는 것도 웃겨. 1을 대입을 했더니 뭐가 돼? K 더하기 20분의 1. 한 번 더 할까요? 뭐야? 확률 변수 X가 1일 때 일어날 확률이야. 됐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들은 몰라.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지 구슬을 뽑는지 어쨌건 무슨 확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지정한 확률 변수 x가 1이라는 거야. 근데 봐봐, 조금 이상하지 않아? 확률 변수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는 그거 몰라.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의문 품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거대로만.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거든 사실. 한번 더 가볼게요. x에다 2를 넣으면은 p의 x는 2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k 더하기 10분의 1이 되겠죠. 소리. 그러면 그대로 px는 3이 되면은 k 더하기 20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각 확률 변수들이 들어갔을 때 나온 계산 결과값을 다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나온 계산 결과값들은 지금 어떤 결과야? 확률에 대한 결과를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확률 변수가 마일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모든 확률을 싹 다 구한 거야. 근데 확률을 싹 다 더하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세울 수 있는 조건, 모든 확률 변수의 조건에 의해 정리된 모든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어야 한다? 1이어야 한다.
그럼 정리가 OK 더하기 여기가 20분의 4 여기가 20분의 2 더해준 게 20분의 5 10이 되니까 넘어가면 2분의 1이고 그럼 K 값이 그냥 10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안 어려웠지? 자, 지금부터 한 번 더 얘기할게. 처음부터 오늘 9개인가 유형 정리를 하는데 이 9개가 하나도 안 빼고 다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다음 시간 거에 또 연결이 돼, 그게. 그리고 그 다음 시간 거에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돼서 아예 뒤쪽에 한 단원이 다 하나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가 조금 헷갈려하고 어려워해. 근데 막상 이거 보잖아. 그러니까 확률을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서 교육과 정상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놔. 자꾸 뭐 그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정시까지 가려고 하는 상태가 됐어. 근데 막상 봤더니 그 가산점이고 간에 지금 미적까지 너무 힘들어. 근데 생각해봤더니 확통을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확통을 조금 더 해서 아무리 9월달이라고 해도 어쩌고 쓰기 전까지 원서 쓰기 전까지라고 하면은 8월달쯤에 고민을 해봤더니 저 그냥 확통으로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해도 3달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이 지금 얘기하는 흐름만 타주면.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K가 10분의 1이 나왔어요. 2번 가볼게. 자, 그럼 뭐야? 자, 읽어볼게. 확률 변수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일어날 확률이야. 됐죠? 근데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뭐해? 어차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어는 이산수학인데 끊어지는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굳이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어차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X가 1일 때랑 또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1부터 3 사이에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X가 1일 때 확률은 뭐였어? 문제 정의 종합에 뭐였어? K 더하기 5 20분의 1이었고 2는 K 더하기 10분의 1이었고 3은 K 더하기 20분의 3이었잖아. 얘는 20분의 2였겠지만 근데 K는 또 뭐였어? 10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20분의 2였던 거잖아. 얘네들은 글씨 엉망이지만 그냥 할게요. 그럼 20분의 2, 4, 6, 8, 10, 12 계산해주면 뭐가 돼? 5분의 4 미안 5분의 3이 되겠죠. 조금 찝찝한 거는 확률 거리면서 확률을 안 구했지. 그치? 그냥 생각해보면 계산만 한 거잖아. 그치? 그냥 개념 자체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수학을 수학 시간에만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다들 이과 진학이니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까지는 뭐 쓸 건 없긴 하겠지만 뭐 결국은 수학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사회 시간에 그렇다고 안 써? 그것도 아니잖아. 수치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런 연산 그런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TMI일 수 있지만 확통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이 확통은 그래서 나라마다 이과 문과 분류하는 작업이 좀 달라. 우리나라는 대학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과로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문과로 분류하는 전 세계적으로는 문과에서 분류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정도로 조금 약간 개념이 달라질 거라는 거. 자, 바로 본론입니다. 문제 상황을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밑에 아래 있는 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뭐가 있어. 현재 검은 공 2개와 하얀색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확률 변수 X를 그대로 보이는 대로 스몰 x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됐죠? 소문자 X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지금부터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X개를 뽑자는 거야 지금부터. 근데 일단은 한번 구해나 보자. 구해나. 공을 몇 개 뽑아 지금? 3개. 그지?
그 중에서 우리는 검은 공의 개수라며. 그러면 지금 아까 구한 거랑 조금 비슷하게 해서 x가 1이라는 얘기는 검은색 공을 몇 개 뽑는다는 거야? 한 개. 그럼 흰색은 몇 개 뽑는 거야? 몰라? 두 개. 왜? 총 3개 뽑는다며. 총 3개 뽑는다며. 뭐랑 비슷해? 이항 정리했을 때 세팅할 때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 그럼 자 봐봐. 전체 공의 개수가 6개였으니까 처음부터 가면은 몇 개 중에 전체 경우의 수 63 중에 검은 공을 2씨 몇 개? 1. 그리고 흰 공은 4씨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654 321 2 43 21 6 날리고 여기도 2 날려주면 12 여기도 20 4 나눠주면은 5분의 3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2일 때를 한번 결정을 해볼까? 그럼 전체 경우에서 6시 3분의 얘가 2시 2고 그죠? 여기가 그럼 뭐가 돼? 4시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총 3개의 공이 와야 되니까. 그럼 다시 분모가 654 321 나눠주고 2시니까 1인 상태에서 4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했더니 5분의 1이네요. 원래 확률의 총합은 몇이어야 돼? 그럼 그 다음 뭘 구해줘야 돼? x가 몇일 때? 몇일 때? 3개? 0개죠. 됐죠? 검은색 공이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개를 뽑습니까? 구할 거야? 구할 거야? 몇이야? 5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 봤더니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제껏 문제들은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해라 이러면 물어봤던 거잖아. 그치? 다른 이야기들의 조건들을 섞어가지고 뭘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던 건데 기왕이면 다 구해버리자. 그치? 이렇게 그거를 표로 한번 그려놓을게. 미리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미리 준비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x p x는 x 라고 써주고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라고 써주도록 합시다. 0일 때는 보이는 것처럼 5분의 1, 1일 때는 보이는 것처럼 5분의 3, 마찬가지로 여기가 5분의 1이 되면서 이때의 총합의 값이 1인 걸 볼 수 있는 형태의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 표, 2번의 정답 확률 분포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확률 구하니까 지겨운 거야. 똑같은 거 가지고 맨날 물으니까 자꾸 빡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3번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어본 거야. 저기 검은 공 1개 이하로 나오는 거 하나 주시오 이렇게. 그럼 뭐야? 확률 변수가 몇일 때야? 0일 때랑 1일 때가 되겠지. 몇이야? 1 이하의 확률 5분의 4가 되겠지. 두 명밖에 없는데 대답 뭘 5분의 4가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 끝난다는 거지. 됐죠? 편리하죠? 편리하죠? 안 푸는 게 제일 편리하겠지만 근데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거잖아.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뭐야? 확률 질량 함수예요. 됐어요? 갑자기 확률 질량 함수는 표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px는 x라고 써주고 똑같은 짓을 하면 돼. 자 가볼게. 대신 확률 변수가 x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x라는 얘기는 검은 공의 개수가 x인 거고 딱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간다. 6cx분의 검은 공 2cx 곱하기 4c 3 빼기 x다. 충분히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를 적을 먼저 안 세우고 일부러 세워준 거거든. 일부러. 그러니까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건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그러면 뭐가 대체 궁금한 걸까? 어떤 게 대체 궁금한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결국은 주인공은 이제까지 앞에서 계산했을 때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지? 뭐 몇 개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이 대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가 몇 분의 몇, 결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 공을 몇 개를 뽑았어. 그럼 그 검은 공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 얘기가 나와야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확률 변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게 수치로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 근데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막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야. 이 펜이 떨어졌을 때 안 깨질 확률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에다가 이 실리콘의 양을 1로 주는 것부터 10으로 주는 것까지는 하고 있어. 10으로 주면 너무 비싸. 1로 주면 너무 잘 깨져. 막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몇 분의 몇으로 깨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리콘의 양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실리콘을 이상을 하면은 안 깨지는구나, 덜 깨지는구나. 그 실리콘 양이 중요한 거잖아. 그 실리콘 양이 확률 변수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들은 모든 생각들이 다 확률의 결과값에 좀 집중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 쌤 얘기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확률 변수, 이 실리콘의 양을 몇으로 수치로 할지가 중요한 거라고.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었어요, 이거. 자, 이거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정리해준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자, 누적입니다. 지금부터. 자,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자 봐봐. 보여요? x의 평균이 2라고 써져 있는 거. 그지? x의 평균이라니까. x가 뭔데? 확률 변수고. 자, 간다. 일단 x의 평균이라고 구해줄 때는 그대로 2x라고 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해줄 거야? 바로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즉 1 곱하기 5분의 2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b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 평균의 계산 결과값이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하나 더 잡을 수 있지 않아? a 더하기 b가 몇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기본적으로 5분의 3이어야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여기도 정리 좀 해보면 2a 더하기 3b의 값이 여기가 5분의 10이니까 5분의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2a 더하기 2b를 5분의 6이라고 하면 이거 연산은 뭐 열심히 내내 써봤자 좀 없어. 못 들었어. 뭐 알아서 쓰시고 그거는. 그래서 a가 5분의 1, b가 5분의 2가 만들어집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자고요? 곱하고 곱해서 더하시면 돼. 됐지? 분모표가 나와 있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유리한 거야.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했어. 됐죠? 자, 가볼게요. 이제 뭘 구하래? 분산을 구하려고 합니다. 뭘 구한다고? 분산은 알파벳 V를 사용합니다. V.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분산. V를 사용을 하고 대상이 뭐예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다. 자, 분산은 근데, 자, 이것도 이제 시절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2학기 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배웠던 부분이 분산 표준 편차.
뭐 평균, 기대값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거든. 대표값 이런 걸 배웠었거든. 근데 그때 나왔던 그 분산이 이거야. 근데 나는 조금 개인적으로 교육 과정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배운 다음에 결국은 이쪽 과정에 넘어왔을 때는 그쪽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안 녹아있거든. 딱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 딱 하나. 결국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약하게 접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때에도 배웠을 수 있어. 우린 뭐 나랑 했으면 했었고. 근데 가볼게. 분산은 바로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x제곱의 평균은 또 어떻게 구해줄까? x가 1, 2,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제곱은 확률 변수가 x제곱이면 1, 4, 9인 거지. 방금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확률 변수랑 평균값을 곱해서 더하기로 했지. 확률 변수가 x제곱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즉 x제곱의 평균은 그대로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8 더하면 몇이 돼? 5분의 24가 되겠죠. 안 이상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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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봐봐. 여기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확률을 다루는 게 아니야. 확률 변수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려워. 지금도 뭐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여기가 결론이 아니라고. 얘가 결론이야. 근데 얘가 나올 확률이 이만큼인 거야. 얘가 나올 확률이 이만큼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해볼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사위 눈금을 하고서 막 해서 무슨 게임을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사가 나올 확률이면 3분의 1이잖아. 2사가 나오면은 뭐 돈을 걸어가지고 뭐 2배를 준대. 그리고 나머지 1, 3, 4, 5, 6이 나오면은 뺏기기로 한 거야. 3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내기를 한 거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뭐가 궁금해? 확률 값이 궁금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는지가 궁금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그 주사위 눈금이 몇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 확률을 뚫고서. 그러니까 확률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이제까지 해왔다면은 지금은 확률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확률 변수를 다루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 자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더더욱 힘든 거야. 근데 지금 재욱이가 얘기한 게 딱 맞는 시각이거든. 그러니까 평균인데 왜 1이 넘어요?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시각이 다 확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의 계산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 평균은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지금 확률 변수가 1, 2, 3이고 5분의 2, 5분의 1, 5분의 2지.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게임이었다고 해봐. 게임에서 1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였던 거야. 근데 평균을 구했더니 2라며. 그 게임을 하면은 어지간해서 2가 나온다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확률이고 뭐고 간에 그냥 2가 나온다고. 그렇지 않겠어? 5분의 2의 확률, 5분의 2의 확률. 어쨌건 여러 번을 한다고 하면 3도 나오고 3과 1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그럼 그 평균값이 2 아니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조금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값이 몇이에요? 5분의 24인 걸 볼 수 있겠고, x의 평균. 자, 봐봐. x제곱의 평균, x의 평균, 다시 x제곱의 기대값, x의 기대값. 안쪽을 읽어주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오케이? 그거 생각해 주시고, x의 평균이 2였으니까 2는 4 빼주면 5분의 20이니까 5분의 4가 분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분산은 무엇이냐? 분산은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자, 사실 이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인 삼포도 과정에서 배웠거든. 뭐 재욱이는 나랑 했으니까 어차피 내용했지만 다 까먹었을 거고 뭐 누구나 다 똑같아 사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분산은 결국은 수치야. 중3 때 이렇게 배웠거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근데 편차는 맞아 그거 별량 빼기 평균이 되겠죠. 변마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인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그대로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때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분산을 그냥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따가 연속 확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 들어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 주 1회 정도로 충분히 때울 수 있다고 했는지는 진도 상황만 봐도 좀 느끼긴 하지. 거의 비슷하잖아. 그렇게 해도 양이 그래. 그러니까 밀리지만 마시고 원 다 채웠니? 앞에 쪽도 그거 연습 문제들도 더 채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 2월달부터는 앞에 쪽부터 다시 더 가볼게요. 자, 이제 누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 다시 볼게요. 아무것도 안 줘. 표도 안 주고 뭐 그냥 상황만 하고 대신 뭐는 준다? 확률 변수는 줍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나오는 질문을 미리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 근데 이거 확률 변수 x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잡아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 무조건 잡게끔 해줘. 왜냐하면 확률 변수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무조건 줍니다. 됐죠? 아이고 표준 편차 소개를 안 했네. 자, 다시 가볼게. 일단 노란 공 3개랑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데 이미의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그때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파란 공이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공의 개수는 0개, 1개, 2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왼쪽 하단부에는 p 라지 x는 x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그럼 전체 경우 5개의 공 중에 OC2 중에 일단은 파란색을 빵개 날려봅시다. 그럼 3C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3, 2, 5, 4 그러면 2 넘어가면은 10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나라면은 여기부터 할 것 같아. 나라면 여기 한 다음에 1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한 번 더 전체 경우에서 OC 2분의 파란 공은 2개 중에 하나 뽑아주고 노란 공도 3개 중에 하나 뽑아주면은 2 곱하기 3, 5, 4, 2, 1 약분해주면은 5분의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분의 6이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남은 값은 10분의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자, 지금 얘기하면 좀 이따가 평균이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 일단 지금 방금 구한 과정이 뭐예요? 확률 분포 표입니다. 됐죠? 확률 분포 표가 나왔어. 뭐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럼 x에 대한 뭘 구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일어날 때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구하기로 했다? 곱해서 더해주자. 그럼 뭐가 된다?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2 이렇게 하면 뭐가 돼? 0.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자 봐봐. 이 뜻인 거야. 이 뜻 계산 됐죠? 곱해서 더하기로 했잖아. 지금 문제 상황이 뭐야? 노란 공 3개고 파란 공 2개가 들어있을 때 두 개를 꺼내는 거잖아. 2개를 꺼냈을 때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한 거잖아. 지금 방금 흐름은 x가 0, 1 이렇게 정해놓고 한 거지. 근데 얘를 치웠다고 생각을 해봐. 얘를. 그 다음에 얘만 봐봐. 그럼 x에 대한 기대값이거든. 확률 변수 x에 대한. 지금 상황은 뭐라고? 노란 공, 그러니까 지금 다시 리셋한 거야. 노란 공 3개랑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2개를 꺼낼 거야. 자, 2개를 꺼냈어. 그럼 파란 공이 2개가 나올지 하나가 나올지 0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왔겠지.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치의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
나오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몇이야? 0.8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많이 뽑아보면은 파란 공이 하나가 나올 확률이 조금 적다는 거야. 두 개가 나오기는 거의 힘든 거지. 0.8이잖아, 0.8. 오케이? 0개는 거의 안 나올 수 있어. 그치? 약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봐,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을 때 X 두 개를 뽑는 건데 파란 공이 두 개가 나오면 게임에서 승리하는 거야. EX가 근데 여기는 1.8이야. 여러분은 뭘로 할래? 당연히 이거 하겠지. 이거는 어떤 정도의 수치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무조건 나오겠지. 그치? 하나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분산입니다. 분산 어떻게 구하죠?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때 x의 평균은 이미 나왔잖아. 여기서 5분의 4라고 나왔으니까 25분의 16이라고 잡아줄 수 있겠고, x제곱 평균은 어떻게 구하자? 여기다가 0, 여기다가 1, 여기다가 4를 달아주고 그대로 또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x제곱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 칸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뭐가 돼?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4니까 1이네요. 숫자도 착하네요.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돼? 25분의 9가 되겠죠. 그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루트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지. 표준 편차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약간 말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약간 냉도 모양으로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근데 어디서 많이 봤죠? 얼마 전에 뭐예요? 이거였지. 이게 대문자고 이게 소문자야.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알파벳. 그래서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그마는 이렇게 6자 좀 짧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자리에 6이 올 이유는 없잖아. 그냥 너무 기호에 연연할 거는 없고 그냥 시그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루트 분산이니까 뭐야? 5분의 3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팔로 올게요. 자, 여기는 양보가 안 돼. 그냥 외워야 돼. 간다. 쌤이 저번에 수업 시간 내내 계속 한 것 중에 그 집합 부분 외워야 된다고 했던 거 있잖아. 배반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이런 것들 시리즈 있지. 거기도 진짜 더럽게 안 외우거든. 여긴 더 안 외워.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1학년 과정을 할 때 뭐 이런 거나 몇 개 있잖아. 내가 놀리는 그런 것들. 근데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처음에 하고 했을 때 안 돼. 근데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야. 외우는 게 그렇게 다 다양하게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얘는 유독 심해. 엄청 못해. 참고로 이거 중3 때도 나오거든. 근데 중3 때 외웠던 애들도 여기 와서 못 외우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완벽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외우지 않으면 뭐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 그냥 외웠냐 안 외웠냐.
외워도 적용을 시킬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 접근은 일단은 2x가 3이고요. 다시 분산이 분산은 그대로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때 궁금한 게 뭐래? 바로 y에 대한 분산과 평균을 결과가 몇이래? 각각 7과 64래. 근데 y는 뭔데? 보이는 것처럼 ax 더하기 b. 여기는 뭔데? 분산이 ax 더하기 b. 일반적으로 함수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치환들을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방식이 ax 더하기 b의 값이 7이고 한 번 더 a제곱 분산이 64다. 근데 x가 3이니까 x의 기대값이 3이니까 3a 더하기 b가 7인 걸 볼 수 있겠고 9니까 9 곱하기 a제곱 곱하기 분산 4를 계산한 게 64다. 4 약분하면은 16이고요. a가 그럼 4겠지. 4, 3, 12, b는 마오가 되겠죠.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낼 수 있는 개념 정도거든. 계속 반복하잖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개념 자체가 완전히 끝나야 돼. 뭐 가능하면 문제풀이까지 다 들어가면 너무 좋고요. 하나가 더 있어.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2개 더 하고. 빠르게 갈까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싹 다 더해서. 그지? 6분의 2니까 6분의 4면은 3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거 됐죠? 되지? 아니? 싹 다 더해서 1이니까. 속도전. x가 일어날 확률은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6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6분의 1 곱하기 3 해주면 되겠고 그럼 6분의 4, 6분의 2였으니까 6분의 4, 6분의 8이 되겠네. 약분하면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도 이상해. 뭔가 확률의 평균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니라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뭐에?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헷갈려 하겠지? x의 평균이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이 먼저였나? x제곱의 평균이 먼저였나?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외워. 옛날에는 뭐 안쪽 제곱, 바깥쪽 제곱 뭐 해가지고 뭐 안제바제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런 건 안 남더라고. 그냥 미적분에서 아예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미는 거 말고는 잘 안 남더라고.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은 뭐 해줘야 돼?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값 먼저 구해주고 그럼 x제곱에 대한 평균도 똑같이 위에다 쓸게요. x제곱에 대한 평균은 0 셀까고 1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3분의 1, 9 곱하기 6분의 1 진행을 할 수 있겠고 계산을 한 게 여기가 6분의 8이니까 계산을 하면 6분의 18이 되겠죠. 17, 18 맞죠? 그러면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여기가 3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얘 자체가 3이었고 3분의 4 제곱을 해주면 9분의 1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9분의 27이니까 빼주면 11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가볼까요? 현재 x에 대한 평균이 3분의 4고 또한 분산
확률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죠? 그때 궁금한 건 뭐야? y였는데 바꾼 걸로 할게요. 아이고. 6x 더하기 2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될 거고, 평균은 그대로 6 곱하기 2x 더하기 2고, 분산은 그대로 제곱을 한 36을 곱해서 분산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x에 대한 평균 여기다가 3분의 4 넣어주면은 10이 되겠고, 분산은 여기다가만 곱해주면 되니까 44가 되겠죠. 뭐 표준 편차는 2루트 11이 되겠네요. 똑같이 계속 내네. 얘는 똑같지. 이건 짧게 끝낼게요. 자, 이게 최종판이야. 최종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준 거야 이제. 이제 뭐 방금은 그래도 방금 문제는 그래도 표라도 줬잖아. 그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왜 표도 안 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되겠어? 현재 빨간 공 3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가 있는 거에서 확률 변수 x를 노란 공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빨간색 저쪽은 어떻게 해요? 신경 쓸 거 없어. 중요한 건 노란 공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3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 그냥 같은 공이라고 쳐도 괜찮은 거. 그럼 확률 분포표가 나와지겠죠? 내가 갑자기 열어놓고 해볼게 그냥 이거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확률 변수를 구해주면은 따다닥 정리 보이죠? 빨간색이랑 파란색 공을 그냥 같은 취급한 거야.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가 나오든. 그치? 그렇게 해서 나왔어. 그럼 확률 분포표가 딱 나왔어. 나오면 얼마나 땡큐 하겠어. 그치? 주겠니 니네 같으면? 니네 안 줄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받는 것도 어차피 안 줘. 마음을 먹겠어야 한다. 됐죠? 확률 분포표 나왔어. 나온 상태에서 뭐 해줘? x에 대한 평균 구해줘. 어떻게 구해줘? 곱하고 곱해서 더해줘. 분산할 거니까 확률 분포표까지 내줬는데 무슨 x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겠어?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할 거라고. x제곱 그대로 똑같이 움직여. 그리고 분산을 구했어. 표준 편차도 구했어. 됐죠? 여기까지가 이전 때의 문제였던 거잖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근데 뭘 구하래? 확률 변수 5x 빼기 4에 대한 걸 구하래. 그럼 아까 외우라고 했던 그 공식을 똑같이 적용시켜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가성비가 참 좋지. 띡 물어봤는데, 그지? 그냥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답만 써놔. 1, 10, 루트 10 써놓으시고, 그런데 확률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가 확률이라고 배운 기본적인 것은 이제 표본공간과 우리가 문제에서 막 푸는 그냥 그런 확률, 그리고 하나가 또 조건부 확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지난 시간에 했던 독립시행이거든. 독립시행은 결국은 뭐였어? 확률을 연속해서 반복되는 확률을 구했는데 똑같은 확률 결과값이 나오니까 개수를 곱해주는 형태였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되거든. 이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함수의 확률 분포 형태를 이항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봐봐. 쉽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뭐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그런 확률들 따위에서 확률 변수를 정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었지. 여기까지 됐죠? 근데 확률 종류가 3가지야.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배운 게 기본적인 확률, 그리고 하나가 그 조건부 확률, 그리고 하나가 독립시행의 형태. 이렇게 3가지가 존재를 했었다. 됐죠? 근데 조건부 확률은 확률 분포를 따로 구할 수 없어. 여기까지 됐죠? 조건부 확률은 따로 구할 수 없는데 독립시행은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독립시행은 결국은 반복해주는 형태거든. 이거 독립시행 공부 다시 하셔야 돼. 독립시행이 머릿속에 안 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독립시행은 결국은 뭐 비가 올 확률, 뭐 아니면 뭐 게임에서 뭐 했는데 뭐 총을 맞출 확률 이런 것들 따위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의 확률 분포를 얘기를 했다고. 그때 정리를 했을 때에 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확률 값에 대한 확률 분포 상태를 그냥 이항 분포라고 한다고. 설명을 왜 두 번 하고 막 계속 하려고 하냐면은 뒤에 내용은 그냥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풀려. 쉬워. 엄청 쉬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항분포는 b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n, p라고 표현을 합니다. b는 이제 이항분포의 영어 학명인 그냥 그 앞글자를 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항분포입니다. 자, 그때 n을 시행횟수 그때 일어날 확률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주사를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할 때 5명의 환자 중에 완치될 확률이라면 그럼 뭘로 잡으면 돼요? B 찍고 5,3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행의 수가 5번일 때 확률이 3분의 1이구나 라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항분포는 어떤 확률 값에 대한 확률 분포이다? 이항분포, 독립시행. 독립시행은 결국은 무엇이었다? 어떤 확률과 그게 아닌 거. 총을 맞거나 안 맞거나,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우산을 쓰거나 안 쓰거나. 자, 그때 독립시행을 할 때 결국은 사용을 했던 게 NCR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이항과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도 당연히 OCR 곱하기 이때 3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이 R제곱 또한 3분의 2가 일어날 확률이 O-R제곱인 것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독립시행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 독립시행이 그러니까 지금 복습을 오늘 했으면 좋겠거든. 내용 자체가 계속 연결되다가 탁 동떨어졌잖아 느낌이. 독립시행 부분부터 공부를 다시 해줘야 돼. 독립시행 부분을 딱 넘어갔을 때 푸는 문제를 보여줄게. 나도 앞으로 안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가볼게. 환자가 주사를 맞았을 때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일 때 5명의 환자 중에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을 구하래. 됐죠? 그러면은 4명인 경우랑 5명인 경우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4명의 환자가 완치되려면은 완치 안됨. 완치 안됨. 완치 이렇게 되겠지. 그때 이 친구의 확률이 뭐가 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였던 거고. 그럼 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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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됐지? 그럼 결국 계산값은 어때? 똑같이 어떻게? 3분의 1이 4개, 3분의 2가 하나 됐죠? 근데 그게 어떻게? 5번 있다. 그러니까 5번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죠? 이게 독립시행이었어.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할 줄 알으라고. 다시 4번의 완치가 되려면은 완치 횟수가 5C4인 거야. 반복이 다 5C4만큼 있다는 거지 결국은. 그때 보여주는 것처럼 3분의 1이 4번, 한 번 더 3분의 2가 한 번 끝. 됐나요? 그때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해줘야지. 뭐야? 5CO 곱하기 3분의 1이 5번. 근데 쌤이 자꾸 그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걸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봐봐. 5번, 그러니까 5명이 완치될 확률은 그냥 3분의 1의 5제곱 아니야? 여기다가 오시오를 대체 왜 붙이냐고. 그렇잖아. 어차피 다 완치될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오시오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식이 이해되고 여기에서 개수를 세는 그 형태도 이해가 되면은 그 두 개가 자연스럽게 그 중간 지점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볼 줄도 알고 공식을 쓸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두 개 다 좀 정리하시고요. 아, 10개. 자, 그러면은 또 개빡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뭐가 보여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쉬워. 가볼게. 지금 다시 써요. 이항분포 n, p가 있습니다. 시행의 수가 n번이고 그때 확률이 p일 때 아이고 미안해. 왜 1을 썼니? b예요. 그럼 그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값은 np입니다. 분사는 npq입니다. 이때 q는 무조건 1 빼기 p고요. 표표는 뭐겠어? 루트 npq가 되겠죠. 이게 다야. 그럼 다시 한번 이항분포가 16이랑 p가 있는 np 값이 있으면은 이때 EX 값은 몇이 된다고? np니까 16p라고. 근데 계산 결과가 얘가 4니까 약분해주면은 뭐가 돼? p의 값이 4분의 1인 걸 볼 수 있겠지. p가 여기가 4분의 1이었다. 쉽죠? 분사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npq예요. npq는 1 빼기 p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16 약분을 해주면은 계산 결과는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절대적인 법칙 하나. 절대 x제곱이 나왔지. 무조건 분산으로 구하는 겁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x제곱의 평균에서 x평균의 제곱을 빼주기로 했잖아. 근데 현재 주어진 분산값이 3이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평균이 4니까 4, 4, 16 넘어가면 그대로 이 값은 19가 되겠죠. 절대적입니다. 이거 내신 대비 잘 나오는 문제고 x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잡자. 다음 시간까지 연결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번 시간 숙제가 많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오늘 했던 내용 이 전반적인 부분에 연결되면서 그 내용이 똑같이 오버랩이 돼. 확통을 배우는 이유가 다음 시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오늘 수업도 보면 알지. 저번 시간 내용이 있었어야 되고 원래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기까지 연결 짓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봐요. 흰공 6개랑 검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는데 그걸 몇 번 했대? 미친놈 아니야. 180번 반복했대요. 됐죠? 횟수가 어때? 많지. 비정상적으로 많아. 근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형태, 반복을 하고 있잖아. 이런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계속 똑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쵸?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요? 원래는 뭐를 해야 된다고 다시? 그러면 확률 변수가 흰공이 나오는 횟수니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6일 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아야 미쳤나봐. 다시 할게. 흰공이 나오는 횟수 180번을 했을 때 그러면은 한 번 나왔을 때, 2번 나왔을 때 해서 몇 번 나왔을 때까지? 180번 나왔을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이걸 할 수 있겠냐고. 똑같이 하면 돼. 그리고 곱해서 더하면 돼. 그 한 번 나올 확률은 뭐가 되냐는 거야. 2번은, 3번은. 그걸 하자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정리한 이항분포를 쓰자는 거야. 시행의 수는 180번이고요. 그때 흰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예요. 라고.
여기서 어려운 얘기 좀 할게. 이제까지 확률 질량함수에서 주어 무엇의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 결국은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거였단 말이야. 확률 변수의 확률. 근데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이항분포에서는 무조건 횟수야. 횟수. 주된 테마가 횟수라는 거야. 아까 주사를 치료를 했을 때 사람이 몇 번을 완치하느냐. 확률 변수의 테마 자체가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평균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EX MP. 그럼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약분하면 60이니까 120이 되겠지. 무슨 뜻이야? 흰공 6개, 검은 공 3개. 흰공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 게임을 했을 때 180번 돌리잖아. 120번 나올 거라고. 흰공이. 그렇잖아? 3분의 1이라며. 그럼 120번이 나오겠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MPQ니까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40이 되겠죠. 끝.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